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자 오거라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의 핵심, 수면, 식사, 운동에 대해 진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이런 말들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음식이 몸에 좋대요. 이 영양제가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4시간만 자도 괜찮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 쉽게 속지 마세요. 특히 수면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4시간만 자도 멀쩡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결국 두 사람 모두 노년의 치매를 겪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매, 면역력 저하, 암, 심혈관 질환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이에요. 서머타임 들어보셨죠? 매년 봄이 되면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요. 이 단 하루 1시간 수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미국에선 심장마비 발병률이 24%나 증가합니다. 반대로 가을엔 1시간 더 자게 되면 심장마비는 21%나 줄어들어요. 불과 1시간 수면 차이인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는 건 쉬는 시간이다. 잠은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의 습관이다.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자는 상태가 인간의 기본 상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오히려 예외적인 순간이에요. 살기 위해 잠시 깨서 활동하고 다시 본래 상태로 잠에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노폐물을 씻어내고 뇌세포를 재정비하죠. 이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퇴행성 질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우리 몸의 정비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낙방.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췄더니 학생들의 SAT 성적이 확 올라갔어요. 잠을 더 자게 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 전부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수험생이든 직장인이든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싶다면 무조건 잘 자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최소 8시간, 성인이라도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게으른 사람은 잠을 덜 자고 TV 보며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하루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밤 11시에 푹 잠드는 사람입니다. 수면 부족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아프게 되고 병원 가고 의료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할 도덕적 책임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7시간 제대로 푹 주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먹는 것, 식습관에 대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건강을 좌우한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음식 연구들은 실험이 아닌 관찰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먹나요?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수십 년 뒤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연구엔 수많은 변수가 섞여 있습니다.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이 술도 많이 마시고 채소는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장암이 생겼다면 과연 고기 때문일까요? 술 때문일까요? 채소 부족 때문일까요? 이처럼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음식이 무조건 좋다, 혹은 나쁘다고 단정짓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커피를 예로 들어볼까요?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나쁘다는 연구도 둘 다 넘쳐납니다. 마늘도 마찬가지고 우유, 과일, 심지어 채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다. 그리고 동시에 발암물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혈당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의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오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 염증, 체지방 증가 등 수많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흰쌀밥 한 숟갈 먼저 먹고 반찬 먹는 식습관. 혈당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혈당이 얼마나 잘 떨어지느냐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 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음식이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내 몸이 그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기준으로 식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음식 유행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혈당 곡선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주기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 늦은 저녁이나 야식을 먹으면 위장은 밤에도 계속 소화하느라 쉬지 못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몸속 염증은 늘어납니다. 야식이 비만, 당뇨, 심장병과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장이 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잠드는 시간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반드시 먹어야 할까요? 사실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믿음은 20세기 초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16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을 시작합니다. 낡고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고 몸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단식을 통해 체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며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뇌 건강, 심혈관 건강,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칼로리를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활동 시간의 리듬을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챙겨야 할 3가지. 수면, 식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는 이유로 가장 쉽게 미뤄지는 것도 운동이죠. 그런데 운동 부족이 불러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우울증까지 운동이 부족하면 모든 만성질환이 찾아옵니다. 특히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집니다. 근육량은 줄고 체력은 떨어지고 회복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건 존투 트레이닝, 써니 트레이닝입니다. 이 운동법은 무리하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사이 그 수준의 운동 강도를 유지한 채 30분에서 45분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가볍게 달리는 겁니다. 숨은 조금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쉽고 편하지만 그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존투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어나고 기능도 향상됩니다. 그 말은 곧 체력이 좋아지고 혈당과 지방 대사가 개선되며 몸속 염증까지 줄어든다는 뜻이죠.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입니다. 준비물도 단순합니다. 스마트워치나 헬스밴드처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 그게 최대 심박수고요. 그 수치의 65%에서 75%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주 3에서 5회만 운동해보세요. 몇 주 안에 달라진 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짧게 불태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그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진짜 비결입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뇌 기능도 좋아지고, 감정 조절도 쉬워지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는 동시에 마음의 근력까지 키워주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수면, 식사, 운동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했던 건강 정보, 이제 조금은 더 명확해지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확실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거나 TV였습니다.